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7월 11일 지금 저녁 9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CPI 물가가 발표됐고 그 CPI 물가를 가지고 지금 분석해서 뭐 쉘터 물가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기여도 분석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4, 5분 동안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분석된 내용에 기초해서 CPI 즉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6월 CPI 물가가 발표됐고요. 이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어요. 보시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의 기대치가 3.1%로 전월, 전전월, 또 전전전월 3.5, 3.4, 3.3, 1%포인트씩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던 흐름에서 2%포인트나 떨어질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낙관적으로 전망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은 3.0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으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정확히 충족하는 물가 또 하락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어. 이 9.1이 41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3.0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범피하게 물가가 도통 안 잡히는 흐름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제야 3.0%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원 물가죠.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이게 근원 물가고요. 이 근원 물가의 흐름을 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한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원래 근원 물가가.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최근 3.8, 3.6, 3.4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3.3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3.4였어요. 무슨 말이냐? 전월 3.4에서 더 안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전월보다도 떨어졌지만 기대치에도 부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도 근원 물가도 둘 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돌고 전월보다도 밑돌고 근래 역사적으로도 밑도는 그런 숫자가 발표됐으니 그러면 CPI가 떨어진 만큼 월 말에 발표될 PCE 데이터도 더 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이 기대감이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가 안정 기대감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추기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추가적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내 기존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투자자들이나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 의심을 좀 했는데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니 나 비중 늘려야 되겠어 하는 움직임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돈의 이동, 은행에서 주식으로의 이동이 추가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발표된 CPI 데이터를 가지고 기여도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기여도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9.1%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이 지점에 근농상품 물가의 기여도, 또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 각각의 기여도가 있거든요. 각각의 기여도가. 근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도 있겠죠.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0.3%. 그리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도 0.1%까지 떨어졌고요.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지금 24년 올해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 기여를 갖고 있습니다.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근원 서비스의 물가의 기여도가 보시는 것처럼 3.2, 3.3에서 도통 안 떨어졌어요. 나머지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 기여도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물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졌었는데 정말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3.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근원 서비스 물가는 근원 물가 중에서도 서비스 물가는 유독 임금 상승률의 영향이 많다. 임금이 왜냐하면 서비스 부문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비용 부문이 많이 있는데 서비스 물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더 차지하거든요. 법률 서비스, 은행 서비스, 물류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세요. 인건비 비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률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안 일어나면 결국 가격을 더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하에 놓이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정화될 때는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된다는 게 전제고요. 두 번째, 근원 서비스 물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쉘터, 주거비인데 주거비의 상승세의 둔화가 기반이 되어야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것이 진전됐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진전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를 이제 해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요. 근원 커머디티, 상품 물가는 여기에 있어요. 이 기준선이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3.3% 올 아이템을 상회하는가. 그리고 뭐 0.2% 기준선. 이게 뭐냐면 이게 전월 대비 상승률이고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을 각각 초과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이제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요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원 상품 물가나 뭐 식료품 물가나 그죠? 에너지 물가는 많이 지금 안정화됐으니까 남은 놈은 요 놈이다 이거예요. 물가 잡히는데 남은 놈이 뭐예요? 지금 외식 식료품 물가나 이게 서비스 물가죠 역시. 그리고 여기 에너지 서비스 물가, 에너지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와 에너지 서비스 물가는 달라요. 그죠? 어쨌든 이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수도광열비에도 해당되겠죠. 이 물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주거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임금이다. 그 두 가지가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걸 봐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근원 물가,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뺀 게 근원 물가예요. 코어 인플레이션이죠. 이 근원 물가를 또 해부를 해보면 보세요. 이게 근원 물가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근원 상품 물가는 여기 보세요. 기여도가 다 낮아요. 다 낮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높고 여기서 각 부문별로 보면 쉘터에 해당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상대적으로 메디컬 케어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쉘터, 주거비 물가의 기여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잡히는 이유를 해부다 해보면 가장 심각하게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잡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쉘터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주거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거비가 떨어집니까? 주거비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거비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시면 주거비 상승률이 정점이 8.22%였는데 지금 상승률이 그마저도 떨어져서 또 5.2%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거비 상승률이 추가적인 둔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근원 서비스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거예요. 이따가 임금 상승률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오도록 하는구나. 그러면 PCE 데이터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 PCE 데이터도 올해 7월 말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8월은 더 떨어진다면 7, 8월에 있을 PCE 데이터가 2.6%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은 뭐 9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 두 가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금융 안정 목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금융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다. FOMC 회의록에서도 상당 부분 빠졌다. 성명서에서도 빠졌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 상황, 경기 안정 상황 각각을 좀 보겠습니다. 물가 상황은 결국 그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PC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이것 중에서도 특히 전체의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에 집중하는데 현재는 2.6%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도 오늘 7월이잖아요. 6월 물가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6월 PCE 물가는 언제 발표돼요? 7월 말에 발표되는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제가 뭐 여러분들께도 즉시 분석해드리겠죠. 라이브로 즉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제가 우리 지금 라이브 중인데 라이브를 방해하고 계시는 민윤맨님께는 제가 그 댓글 차단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차단을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걸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얘기하냐?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한국도 금리 인하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할 텐데 금리 인하한다고 말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여러분의 의사결정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감히 제외시켜 드렸습니다. 자, 미국 물가 상황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최근 2.9에서 2.7로 떨어졌어요. 1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둘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어쨌든 확실히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 왔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보다도 추가적인 진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좀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고용 지표 말고 뭐 그동안 고용 지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임금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제가 고용 지표 발표된 날 즉시 분석해드렸지만 기준선이 이제 4.0인데 4.0을 처음 밑도는 3.9%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4.0을 밑도는 이 3.9% 혹은 그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근원 서비스 물가의 안정화에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비 물가 상승률의 둔화, 임금 상승률의 둔화, 고용의 둔화 이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게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뭐 7월 물가 정도면 안정화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 제가 전망했었는데 그 전망치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경기 진단,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이 PMI 지수도 기준선이 50이거든요. 근데 그 50을 밑도는 수준으로 도래됐고 지금 매우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48.5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뭐 경기가 과하게 뭐 하드 랜딩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지만 소프트 랜딩으로 진전되는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겠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되거나 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봐도 23년 3, 4분기 동안 굉장히 강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그 이후 24년 1분기 때 1.4%로 확정치죠. 확정치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2분기 성장률은 현재 GDP 나우에서는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런 어떤 강한 성장세는 아니고 그래도 성장 둔화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성장 둔화, 경기 둔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경기 상황을 진단해 봐도 여전히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숫자고 실업률이 올라갈 뿐이죠. 임금 상승률이 3.9%로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 밖에 나머지 고용 지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1%인데 그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혹은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설명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진전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동안 예견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판단하니까 성급하게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 랜딩 와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그만큼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질 때는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런 종류의 금리 인하는 당연히 기업의 실적 발표도 안 좋고요. 그러면 주가가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금리 정상화. 어쨌든 지금은 충분히 제약적인 높은 금리니까 이 높은 금리 5.5%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 3.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자는 금리 정상화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저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 판단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 지표 분석했고 물가 상황 진단하고 경기 상황 진단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별개로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떨 것인가. 다만 제가 22년에 금리 인하 절대 있을 수 없다. 23년에도 금리 인하 있을 수 없다. 물가 아직 안 잡혔다. 무슨 금리 인하냐. 24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그동안에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리 인하 시점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장을 보는 저의 의견입니다만 이 의견을 더하면서 지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하기 전에는 패드워치 상에서 7월 FOMC 회의 때는 어쨌든 95% 가능성으로 금리 동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할 거야. 5%가 조금 안 되는 비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은 금리 인하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되면서 7월 금리 인하도 가능해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만, 자, 이걸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요. 업데이트를 해서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 동결할 거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95%에서 91.2%로 줄었어요. 다만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이 4.7%였는데 8.8%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고조된 겁니다. 7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 정도 생길 만큼이면 조금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은 7월은 어쨌든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도 맞지만 여전히 아닌 것에 거의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할 것은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6월 27일 날 PCE 발표 후에 9월 금리 인하할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61%의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근데 고용지표 7월 5일 날 고용지표 발표할 때쯤에는 또 그게 그마저 올랐어요. 66.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7월 11일 오늘 역시 CPI 발표 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쳐야죠. 제가 잠깐 고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치지 않으면 또 여러분께 아이고 클릭이 잘 안 되네요. 고용지표 발표가 아니라 CPI 발표 전에 네, 제가 확인했더니 68.1%로 또 올라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비중만 오르면 6월 말부터 61.1, 66.5 그리고 68.1로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됐어요? 고조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과정이 뭐예요? 주가 상승 구간이에요.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도 같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하는데, 그 부분 여러분 지금 즉시 분석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네 맞죠? 여기 보시면 네, 78.0%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캡처해서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후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68.1에서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제가 좀 지웠습니다. 지금 즉시 분석 과정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즉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 순서를 보겠습니다. 6월 말에 61.1%,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7월 5일에는 66.5% 올라갔다가 오늘 CPI 발표 전에는 68.1%로 또 올라갔는데 지금 CPI 발표 직후에 78.0으로 또 껑충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굉장히 강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고조됐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되는 과정에서 그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당연히 시장에 변화를 주죠.
그 시장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거나 왜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현상도 일부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강달러 기조가 조금 꺾이거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만큼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같이 맞물린 거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뭐가 또 같이 결부된 겁니까? 바로 자료를 제가 재밌는 investing.com에서 보여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S&P 500이 레코드 하이, 그러니까 역사상 고점을 찍고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도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몫을 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주요 뭐 소위 뭐 가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또 AI 반도체 기업, 이 기업의 수장들의 웃는 얼굴도 같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기업 실적도 같이 수반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이 얘기는 기업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도 그렇지만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일부분 하드랜딩 온다는 것을 하드랜딩 온다는 근거가 또 없다라는 것을 일부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의 강한 경기 침체는 없고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라고 한다면 지금 ICT 산업의 성장률이 6.6%예요. 그만큼 ICT 산업 안에 AI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 거죠. 근데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어떻다는 거예요? 2.5%를 크게 밑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고 실물 경제가 뭐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독자분들의 의견도 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경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제 끝이죠. 끝으로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근데 제가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5.5%까지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지금 이 5.5% 금리는 제롬 폴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제약적인 물가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기를 다소 둔화시키는 고용을 좀 다소 둔화시키는 냉각시키는 이런 제약적인 금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정상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조금 더 고용을 챙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의회에 출석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것들을 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약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모아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CPI 데이터를 받아들기 전 단계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자신감이 커졌겠죠. 더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2%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 그 더 좋은 데이터가 뭐예요? 지금과 같은 이 CPI 데이터인 거예요. CPI뿐만 아니라 PCE 데이터나 그 밖에 다른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더 큰 확신을 하겠다. 아직은 확신이 있지만 자신감이 있지만 확신을 그때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2% 그러니까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때 금리를 인하하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2.34% 수준에서 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2.6%의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고 2.34 정도를 기록한다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 고용 관련 의무도 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지만 지나치게 약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용 시장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24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2% 수준에 도래된다면 관심이 물가에서 뭐로 이동된다? 고용으로 이동된다. 제가 22, 23, 24년을 그 3년 경제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물가, 금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죠. 물가가 높아졌고 그래서 금리 인상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근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그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왔죠. 근데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이제 고용, 금리,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관전 포인트로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11월 대선과는 관계없다.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고용이 너무 강하게 냉각되지 않도록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화 정책을 결정할 테니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견까지 종합해서 제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뭐 전월이나 전전월 혹은 전전전월에 말씀드렸던 의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죠.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합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7월 기준으로 2.3에서 4%를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 7월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7월 물가는 언제 발표돼요? 8월 말에나 발표돼요.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되는 지금 7월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9월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동안 발표해 왔는데 그 의견에 뭐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지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9월 FOMC 회의 때 당연히 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 말에 발표하는 FOMC 회의 결과는 동결이고 이때 기자회견 때 많은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때부터 피버팅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때 또 통화정책 기조의 선회를 좀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매우 강하게 금리 인상 신호를 발표했던 것처럼 24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그 기조를 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2.3%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부담되니까 역시 저는 10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분석, 의견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녹화 중에 제 경제전망서, 입문서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특강. 경제 입문서를 보시고 경제 관련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분석을 보시면 훨씬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정말 아는 만큼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경제전망서죠. 경제 입문서에 기초한 경제전망서 역시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가 운용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가늠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24년 전망서에서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24년 끝자락에나 두 차례 정도의 많으면 두 차례 아마도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문장을 몇 차례 적어놨죠. 그 전망이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2025년 경제전망서 9월 말에 발표되죠. 기대하시면서 전망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9월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25년 경제전망서 발간 기념으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책 들고 오셔서 사인도 많이 받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